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33살인 미혼 여자입니다. 흔히들 결혼 전에 상대방만 보지 말고 집안도 잘 보라고 하죠? 그건 아마 결혼할 사람의 부모, 그중에서도 시어머니를 잘 보라는 말이죠. 요즘 이혼 사유 중에 고부 갈등이 많다 보니 시어머니 될 사람을 잘 보면 그 집안과 결혼해도 될지 안 될지가 보인다고 대다수의 기혼자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시어머니는 나와 같은 여자라는 겁니다. 즉, 눈치가 남자보다는 있는 편이라 시어머니도 요즘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듣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우리 집이 여자들이 기피하는 집이구나 하는 생각은 스스로 다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들의 결혼을 위해 어느 정도 본인들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갑질한다. 그건 하수입니다. 이런 집은 당연히 결혼 전에 도망가야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숨겨진 지뢰밭을 피하기 위해 봐야 하는 것이 시아버지입니다. 일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간의 관계가 동등해 보이지 않거나 서로 아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위험한 경우인데요. 그 경우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식. 그중에서도 단연코 아들입니다. 대놓고 내 아들만 잘났다고 우리 아들 하는 건 역시 하수입니다. 요즘 고수 시어머니들은요, 대놓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들에 대한 욕구는 며느리에 대한 은근한 괴롭힘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결혼 전 캐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파혼이냐 이혼이냐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과연 제가 어떤 경우였는지 제가 겪은 일이 궁금하시다면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 결혼 직전 상견례까지 다 하고 나서 사귀던 사람과 파혼했습니다. 일단 파혼한 사이이니 호칭은 그냥 전남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많은 남자 놔두고 하필 마마보이와 효자 결합체인 남자와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니한테 걸렸는지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걸 탓해야겠죠? 전 남친하고 작년 10월 결혼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립니다. 제가 연상이에요. 소개로 만났는데 남친이 저를 좋다고 처음엔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다 사귀게 되었고요. 전 남친은 좋은 대학교 공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나름 신랑감으로서는 좋은 조건의 남자였습니다.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서로의 집안 사정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좀 부유한 편이에요. 아빠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는 아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아빠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말하지 못했어요. 남친은 대기업 다니는데 사실 저도 번듯하게 이름 있는 회사 다닌다고 하고 싶었지만 취직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보다 못한 아빠가 저한테 일이나 도우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빠 일 도와주겠다고 같이 일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반 회사원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부모님께 했을 때 부모님이 남친을 집에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긴 했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요. 그런데 남친 입장에서 결혼할지도 모르는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가볍게가 될 리 없죠. 인사드리러 올 때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왔었죠. 그때가 아마 아빠 생신 파티 겸 남친 얼굴도 보려고 한 거라 엄마가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차리시긴 했었어요. 갈비에 새로 담근 김치에 전도 있었고 저희 집에서 저녁 잘 얻어먹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진 우리 집에서 제 남친을 정식 사윗감으로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아빠 생신 때 인사 오니 섭섭지 않게 대접해 주신 거죠. 솔직히 엄마는 남친의 집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저 시집가면 고생할까 봐 은근히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며 반대하셨거든요. 아무튼 엄마는 남자친구를 그때 보고 나서 제게 당부하셨던 게 있어요. 너는
절대로 우리 아들 하는 집안에는 절대 시집가지 마라. 그런 집 가면 시엄마가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골치 아파. 엄마 말 꼭 명심해. 아들 가진 부모들이 다 그렇지 뭐. 자기 아들 못났다는 엄마가 어딨어? 우리 아들 소리 안 하는 시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는 사람도 있어. 그걸 잘 보라는 거야, 이거사. 네 남자친구 얘기 들어보니 엄마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결혼은 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잡음이 없는 거야. 그쪽 형님 사업자금 대주느라 집도 없다며? 엄마 그거 듣고 놀랐어. 그 나이 돼서 집 없는 건 죄야. 너 엄마 말 잘 새겨들어. 사실 저희 엄마 역시 제 친할머니한테 나름 혹독한 시집살이를 경험하신 분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 아빠랑 엄마랑 고부 갈등으로 싸우는 것도 자주 봤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이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엄마는 딸이 결혼하는데 혹여 이상한 시어머니 만날 거 걱정돼서 늘 입버릇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기어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선전포고하니 엄마 아빠는 그냥 저를 포기하고 시집 보내는 걸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니, 거의 제가 우겨서 결혼하는 거고 엄마 아빠는 마지못해 저 따라와 주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 남자친구 집에서도 제 얼굴 한번 보자고 남자친구를 통해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사람의 엄마, 그러니까 예비 시모를 만나보니 저희 엄마가 피하라고 말한 딱 그런 사람일 줄이야. 저도 처음 만나고 나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럼 예비 시모와의 첫 만남,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동안은 따로 인사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준비를 많이 하신 듯 했어요. 남자친구가 사는 집은 제가 듣기로 전세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형 사업자금 대주느라 팔았는데 잘 안 되어 결국 전세를 살고 있다고 사전에 남자친구가 고백을 한 터라 그 집 사정이 어떤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집안에 들어서서 둘러보니 평소와 맞지 않은 가구들과 물건들. 아마 급하게 이사를 온 듯해 보였고요. 집이 넓지 않아 좁은 거실에 큰 상을 펴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길래 일단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많이 차리신 거 아닌가요? 힘드셨겠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머니. 많이 차리긴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먹는 게 일상인데 아가씨 온다길래 고기 반찬 더 한 거야. 그때 전 좀 흠칫했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하고 일 그만둘 생각도 없고 맞벌이 하면서 밥 꼬박꼬박 정성 들여 챙겨줄 자신이 없는데 어머니가 진수성찬 차려주는 게 일상인 예비 신랑이 투정을 안 부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더 찝찝했던 건요. 예비 시부께서 말씀도 없으시고 좀 무뚝뚝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우는데 아무도 같이 접시를 같이 나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가 남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어머니 안 도와드려? 내가 여기 와서 접시 나를 수는 없잖아. 남자친구는 그제야 자기 동생에게 같이 상 좀 나르자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예비 시부가 그대로 소파에 앉더니 과일 가져와라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하고 가치관에 혼란이 왔었는데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예비 시모가 접시와 칼을 제게 가져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 식구들을 유심히 보니 저희 집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우리 집에서는 자기가 먹은 것 자기가 치운다가 규칙입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먹은 밥그릇 국그릇은 설거지통에 담가놓거나 씻어놔요. 식사 준비할 때 엄마가 요리를 담당해도 저희는 반찬을 꺼내서 상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엄마 요리 보조를 하거나 합니다. 아빠는 매번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설거지나 뒷정리를 도와주시고요. 아니면
그날 가위바위보로 설거지 담당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밥 먹고 나서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각자 일을 하더군요. 그리고 예비 시보는 가부장적인 분인 게 확실한 것이 예비 며느리가 인사 왔는데 과일 깎으라고 냉큼 시킬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아직 이 집에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딱 보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우리 예비 시어머니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아들만 보고 사셨구나 하고요. 상을 다 치우고 설거지거리가 쌓이니 어머니가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전 남친이 엄마 설거지는 나중에 해요. 아니면 나랑 은경이랑 같이 할까? 하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식구 아니잖니. 엄마가 할게. 네가 무슨 설거지를 한다 그래?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거 시키던? 하는데 저는 어머니의 아직은이라는 말에 괜스레 목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만류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내가 예민한 거다 하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남자친구 어렸을 때 사진이랑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까지 가지고 나와 다 보여주면서 제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 공부를 엄청 잘했어. 무슨 대학교 나왔는지 알고 있지? 그게 다 내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지. 워낙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기도 했고. 사춘기 때도 내 속 한번 썩힌 적 없다 우리 아들이. 하시며 아들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지훈 씨가 어릴 때도 엄청 귀여웠네요. 공부 잘한 건 저도 알았죠. 그러니 좋은 회사 들어간 거고요. 저는 어머니 아들 자랑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거기까지도 아들 가진 엄마 부릴 수 있는 아들 부심이라 이해했어요. 그렇지? 어릴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지훈아, 너 대학 다닐 때 너 쫓아다니던 그 의대 다니던 애도 있지 않아? 걔랑 사귀었으면 의사 며느리 볼 뻔한 건데 말이야. 그 정도로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없어서 난리였지. 이러시는데 솔직히 그 말에는 도저히 맞장구를 못 치겠더라고요. 제가 잠자코 있으니 어머니는 화제를 저한테로 돌려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 아가씨는 직업이 뭐야? 우리 지훈이한테 들으니 직장생활 오래 했다고 하던데. 네, 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서 마케팅이랑 홈페이지 관리 담당하고 있고요. 뭐, 공장? 아니, 나이가 30이 넘었다며. 그동안 안정된 직장에 취직할 생각은 안 해본 거니? 지금 직장도 평생 직장이에요. 경력도 꽤 돼서 연봉도 괜찮고요. 저 만족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지훈이는 대기업 다니니 회사 복지도 좋고 해주는 것도 많던데. 넌 그런 건 없겠구나? 회사 복지야. 당연히 지훈 씨 회사가 좋겠죠. 근데 연봉은 제가 더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버는 돈이 적었으면 싫은 소리 더 들을 뻔했는데 제가 아들보다 돈 더 번다는 소리에 일단 거기서 멈추시더군요. 제 직장은 당연히 저한테 평생 직장입니다.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니까요. 제가 나중에 경영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집 재력에 대한 건 남친도 잘 몰랐으니 어머니도 잘 모르셔서 저런 말씀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이 일단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저를 삐딱하게 대하시는 게 확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 느낌에 맞는 건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요즘 외벌이 하는 집 거의 없는데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너도 같이 돈 벌어서 보태야지. 여자가 남자가 벌어오는 돈만 바래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렇고 상견례는 설날 지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떠니? 하시길래 저희 부모님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 시가 쪽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의미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시모는 제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요. 우리 가족 될 사람이니 한마디만 더 하마.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기가 살아. 결혼은 가족 간의 화합이니까 요즘 대바라진 애들처럼 각자 부모 각자 챙기자 이런 식의 생각은 말고 친부모 딸처럼 지내보자. 나도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마. 하시는데 이상하게 제 입에서 네 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제 무의식 어딘가에서는 이 집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불편한 자리를 겨우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뭐랄까 예비 시댁의 분위기가 나름 좀 충격적이었던지라 남친에게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내가 지훈 씨 집에 가서 일하게 되면 같이 도와줄 거지? 우리 집은 남자들이라고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누구한테나 귀찮고 힘든 일인데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옆구리 안 찔러도 알아서 같이 도와줘. 그리고 지훈 씨 어머니가 심한 말 한다 싶으면 옆에서 좀 센스 있게 끊어줘. 내가 버릇없이 끊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기분 나쁜 말? 에이, 우리 엄마가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겠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지. 그냥 내내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결혼하면 우리 집 와서 일은 하겠지만 그냥 잠깐 몸만 움직이면 금방 끝나는 거잖아. 너무 일일이 그렇게 따지지 말자. 일일이 따진다니?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잖아. 당신 엄마는 평생 그렇게 하녀 노릇하고 사시는 게 행복하시대? 며느리 보면 이제는 집안 분위기도 바꾸는 게 맞지. 가족이 원래 그런 건데 하녀 같다니. 그건 아니지. 네가 불편해도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서로 갈등도 안 생기는 거야. 내가 네 편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라는 거 몰라? 우리 엄마 남녀 구분 엄청 하시는 분이셔서 그거 못 받아들일걸? 그냥 내가 적당히 눈치 봐서 할게. 알았지?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렇다는 말에 뜨악했지만 자기가 눈치껏 하겠다니 그것만 해도 어디겠어요? 말귀는 알아듣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데 그 댁에서는 저를 아예 며느리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나서 한 달 후가 명절이었어요. 인사를 갈까도 고민했지만 인사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솔직히 불편해서 제가 양가 집에 인사는 그냥 패스하자고 했었어요. 대신 명절 선물은 보내드릴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화로 인사는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날 저희 집 제사 준비하는 거 엄마 일손을 돕다 보니 시간을 좀 놓쳤었어요. 식사 끝나면 전화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밥 먹고 있는 도중 남자친구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예비 시모였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너는 갈비 상자 하나 띡 보내놓고 명절 당일날 전화 한 통해서 인사하는 것도 모르니? 아침에 전화 한 통 올 줄 알았는데 기어코 내가 전화를 해야 하는구나. 정말 실망스럽다. 응? 결혼하기로 했으면 시부모라 생각하고 도리를 해야지. 네 가족 소중한 거 알면 네 신랑 가족 소중한 것도 알아야 하는 거다.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턴 이렇게 하지 말거라. 우리 집안 이렇게 막대먹고 예의 없는 집 아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네가 우리 지훈이보다 2살이나 많으면 지훈이가 아니라고 해도 네가 경호 있게 행동했었어야지. 니들이 좋다니까 내가 어쩔 수는 없는데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끊고 나서도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죄송할 짓을 한 것 같지도 않았고요. 물론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다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남친 통에 선물 보내면서 인사 전해달라 꼭 당부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명절에 예비 며느리가 드리는 전화 한 통 기다렸다는 예비 시모 말에
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거구나 하고 그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마음먹고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주는데도 결혼이 현실로 확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유독 자기 엄마한테 쩔쩔매는 남자친구의 모습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연애할 때도 사실 남자친구가 엄마와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간혹 분위기를 깨는 남친 엄마의 전화에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계기로 문득 남자친구가 마마보이인지 효자인지 둘 다 해당되는 건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일 끝나고 잠깐 볼 수 있니? 아,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만 보자고 하시는 건가요? 응, 그래.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잠깐 보자. 제게 할 말이 따로 있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 그날 퇴근 후 회사 근처에 찾아온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자주 안 오니 아무래도 따로 만나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우리 집은 명절 2번에 제사 4번, 잘 자란 가족 모임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는 집이야. 지훈이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지? 내가 보자고 한 건 네가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보자고 한 거다.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말 몰라서 되묻자 어머니가 엄숙한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우리 집 제사나 가풍에 대해 잘 알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야. 너희 집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네가 일전에 우리 집 왔다 가서 앞으로 시댁이 오면 우리 아들도 일 도우라고 한마디 했다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너 그게 아직 시집도 안 온 네가 할 말이니? 건방지게.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 만나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결혼 전부터 기선제압하려고 들어? 급발진하며 화를 내시는 예비 시모를 보고 저는 그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비 시모의 막말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저 제 입장에서 어머니 모습을 보니 결혼하면 여자만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도 좋게 생각하실 줄 알았고요. 나는 이때껏 우리 아들도 고무장갑 한번 끼게 한 적 없다. 내 아들이 그런 대접 받는 거 절대 싫으니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 나도 공순이 며느리 보는 거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는 자리를 뜨셨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너무 화가 나 남친을 불러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왜 그런 말을 예비 시모에게 들어야 하는 건지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훈 씨, 엄마가 오늘 나 찾아오신 거 알아? 오셔서 나보고 공순이래.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지훈 씨 엄마 대체 뭐야?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시길래 저렇게까지 막말을 하시는데?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 듣고 너한테 시집 가야 되는 거냐? 이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엄마가 네가 나보다 나이 많은 것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야. 나는 당연히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우겼지. 그러니까 네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좀 살갑게 굴 수 없을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그럼 우리 엄마도 마음 여시겠지. 그럼 처음에 인사 갔을 때 내치실 것이지. 상견례는 왜 날짜 잡고 명절에는 왜 전화하시고 그러셨대? 언제는 딸같이 생각하신다면서? 어떻게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여자한테 니까짓 게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이 많은 것도 싫고 직업도 싫고 그냥 내가 싫으시단 거네. 제가 연상인 건 전 남친 부모님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게 둘 사이에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직업과 조건이 별로라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얘기를 남친 입으로 직접 들으니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속상했는데 부모님께는 차마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끓였어요. 지훈 씨는 뭐하러 그런 말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그럼 그냥 상견례고 결혼이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여기서 엎어. 난 상관없으니까.
자꾸 우리 엄마랑 부딪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얘기한 거지. 다른 뜻은 없어.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래? 내가 중간에서 잘 얘기해 볼게. 결혼 안 한다는 소리만 하지 말아주라. 우리 엄마 말투가 그렇긴 해도 절대 너한테 나쁘게 할 사람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만약에 결혼해서 너 힘들게 하면 내가 연 끊고 너만 보고 살게. 그나마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착해 빠지다 못해 답답스러운 전 남자친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둘 사이에는 제가 갑이긴 했으니까요. 혼자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상견례 전날까지 고민했지만 막상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스톱을 외칠 용기가 안 났어요. 저는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지만 전 남친은 저랑은 생각이 정말 달랐고요. 가족이 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갈등이라며 저와 예비 시모와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망설이는 중에도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요. 저는 상견례라는 게 양가 어른들끼리 신혼집 문제며 식장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인사하고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어렵고 긴장되는 자리이죠. 처음에 인사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상견례가 우리 결혼의 진흙탕 싸움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낸 쪽은 남친 쪽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모은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한 3천 정도. 우리가 집 얻는데 많이 보태줄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 댁에서는 애들 사는 집에 얼마 정도 보태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 말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있을지언정 자식이 결혼한다고 부모가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요. 그 댁에서 형편이 그렇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더 보태주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둘이 열심히 모아서 집도 마련하고 하나하나 자기들 힘으로 이뤄내는 게 더 의미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부는 맞는 말이라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아빠의 말을 끊으시더니 저는 솔직히 그 댁에서 전셋값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공장 다니는 딸이랑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 아들한테 들어오는 손자리도 많았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이 댁 따님하고 결혼시키는 건데요. 뭐 듣자 하니 그 댁도 자식 결혼시키면서 돈 안 들이고 우리 아들같이 잘난 사위에 얻으려는 도둑놈 심보가 있으시네요. 일단 거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어쩔 줄 몰라 슬쩍 보니 저희 부모님 얼굴이 점점 마식하더라고요. 아빠는 화나는 거 겨우 참으시면서 둘이 노력했는데도 쫄딱 망한다면야 도움을 주겠지만 새로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줄 필요는 없죠. 그 댁에서는 대체 아들 장가 보내는데 뭘 얼마나 원하시기에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뭘 원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하신다 하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벌어다 주는 돈 며느리가 다 가지고 가는 건데요. 그거 조건에 안 맞으면 저도 직업도 편변찮은 며느리 안 볼까 하는데요. 저랑 남친은 이미 상견례 자리는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친은 옆에서 자기 엄마를 말렸지만 저는 솔직히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남자친구가 매달려도 저희 집에서 절대 결혼 안 시킬 게 뻔했고요. 아빠 처음에는 얼굴이 굳으셨는데 그 상황이 되니 오히려 미소를 띠며 어머니랑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댁은 저희 딸아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지요. 근데 그 댁에서 아직 얘기를 못 들으셨나 봅니다. 저희 딸이 일하는 그 공장 제 회사입니다. 나중에 우리 딸한테 경영권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딸이 원체 겸손한 녀석이라 어디 가서 제 자랑을 잘 못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못했나 보네요. 아이 녀석 참. 이 정도는 자랑 삼아 말해도 되는 것을. 사위들이면 같이 가업을 잇게 할 생각도 있었는데 대기업 다니는 아드님을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아니지 싶네요.
호탕하게 웃으며 예비시보를 한 방 먹이시는 저희 아빠를 보며 한동안 남친 쪽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황당한 표정으로 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공손한 말투로 이러시네요. 어쩐지 그대 따님이 참 경우가 바르고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다 했어요. 저희 집에 시집 오면 제가 딸처럼 생각하고 잘 가르치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사돈댁이 참 현명하시네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 둘 힘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 얼굴에 웃음기는 싹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동안 이어진 정막을 깬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그 댁에서는 우리 딸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 대충 알 것 같네요. 다른 건 논의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저희 가족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가족을 보고 남친 가족은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아빠와 엄마는 더 이상 그쪽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 나가려는데 남친이 제 소매를 붙잡더라고요. 자기야, 잠깐. 정말 미안해. 엄마, 대체 오늘 왜 그렇게 무리하게 굴었어요? 엄마가 다 망친 거라고요. 제가 제발 오늘은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네? 예, 은경아. 일단 나중에 지훈이 통해 연락하마. 결혼 사회는 그때 하자꾸나. 하시길래 저희 부모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요. 저도 여기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히 인사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왔더니 저희 부모님 난리가 났죠. 아빠는 볼 것도 없다면서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러셨고요. 은경이 너 엄마 아빠한테 혹시 말 안 한 거 있었어? 그런 집인 줄 알았으면 진즉 상견례 하지도 않았다. 너 그 댁에 인사까지 하러 가서 저런 건 몰랐니? 사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고 상처받은 것도 있었는데 지훈 씨 때문에 말을 못했어.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아빠. 여기서 이렇게 가족끼리 틀어지면 그쪽에서도 결혼 얘기 없던 걸로 하자 그러겠지. 그래, 너 확실히 말해라. 그놈하고 이제 만나지도 말고, 알았지? 그나마 들어간 돈 없이 여기서 끝나는 게 천만다행이다. 집이라도 얻었어 봐. 골치 아플 뻔했다. 그렇게 끔찍했던 상견례 후 당연히 전남친은 제게 질척거렸고요. 전화하며 문자로 용서를 빌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만나줄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결심해서 단호하게 저희 쪽 의사 전달했고요. 부모님께도 파혼 의사 전달해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후였나?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아빠는 좀처럼 근무 시간에 저를 따로 부르시는 일이 없는데 의아해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 예비시모, 아니 전남친 엄마가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는 황당한 얼굴로 제게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본 남친 엄마가 활짝 웃으며 그러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회사가 참 크구나. 이런 곳에서 아빠랑 일하는 너도 참 복이 많다. 사돈어른,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죄송합니다. 은경이한테 연락을 여러 번 했는데 통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왔습니다. 지난번 결혼 얘기는 마무리를 지어야죠. 저희 쪽에서는 이미 의사 전달을 한 걸로 아는데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요. 아빠의 말에 남친 엄마는 그 댁에서 일방적으로 청할 일은 아니죠. 아직 애들이 정리를 못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은경이 아니면 못 산다고 죽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억지로 갈라놔서야 되겠습니까? 얼른 결혼시켜야죠. 생각해보니 저희가 돈을 좀 더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상의하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지훈 씨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저도 부모님 뜻 따라서 결혼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뭐, 은경아, 그게 무슨 말이니? 다시 잘 생각해봐. 니들 2년 넘게 만났다며. 그렇게 쉽게 정리할 사이 아니잖니?
너 막말로 우리 아들하고 만나고 몸 다 버렸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 전 남친 어머니 말을 들으니 곱게 끝내려던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아빠가 화가 더 나신 것 같았습니다. 말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요? 몸을 버려? 듣자 하니 정말 경우 없는 사람이구만. 앞뒤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게 지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할 소리입니까? 더 할 얘기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아이,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막말로 그렇게 오래 사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부모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니다 싶어서 결혼시키자고 온 건데 너무한 건 그 댁이죠. 어머니, 저한테 공순이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저 나이 많은 거 가지고 은근히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몸이 다르셨나 봐요? 나중에 다 아들 거 될 건데 그거 놓치기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 저 잘 알거든요? 이럴수록 제 생각은 확고해지네요. 정말 제 인생 망칠 뻔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이제 돌아가 주세요. 너 후회할 거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너보다 인물이 좋고 나이도 어린데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만한 남자 못 만나지. 끝까지 아들 부심 부리시는 그분한테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그렇게 우리 아빠 회사까지 찾아와 추태를 부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당부했고요. 지훈 씨, 엄마가 오늘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나 엄청 곤란했어.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우리 파혼한 거잖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아빠가 경찰 부를 거라고 하셨어. 너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우리 정말 헤어지는 거야? 내가 잘해도 안 되는 거니? 네가 원하면 엄마랑 연 끊고 살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저라고 2년 사귄 사람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경험한 저는 모든 걸 감수하고 남친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대로 비슷한 집안의 무난한 시부모.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말만 쉽지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 후로 다행히 그 집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드라마를 보다가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며 욕을 할 정도로 아직도 치를 떠십니다. 저는 이상하리만치 파혼 후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고요. 가끔 남친과의 추억이 떠올라 슬플 때도 있긴 하지만 파혼하고 난 지금 속이 시원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따로라더니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냥 앞으로는 연애만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마저도 지금은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요. 아마 전 남자친구 엄마는 그 잘난 대기업 아들을 그냥 혼자 늙어 죽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분명 저와의 파혼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자기 집에 시집을 올 다른 희생양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게 누가 될지 참 걱정되네요. 혹여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안을 잘 살피셔서 그런 똥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들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혹시나 엄마가 정말 그런다면 내가 연 끊을게. 조금만 이해해주라. 내가 노력할게.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해. 가 훨씬 낫습니다. 혹시 저 위에 말을 하셨던 남자분들 계신다면 본인 집이 이상한 집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엄마와 와이프 양쪽을 다 짊어지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엄마 편을 들겠다 하시면 당신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으니 절대 결혼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파혼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미래를 정해놓지 말라고 하시면서 손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하시는데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에 아무리 스펙 좋은 남자라고 해도 다 내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더 지나야 하는 건가 봐요. 1년이 지나도 생각하면 이렇게 화가 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미혼 여성분들
제 얘기 명심하시고 결혼할 때 저런 시어머니 반드시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